카페테리아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젓가락이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가 먹고 모든 시선이 우리 테이블로 쏟아졌다. 그 향기, 내가 맡은 게 맞아? 이건 내 거야. 김태형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그의 눈빛이 박지훈을 노려보듯 날카로웠다. 나는 이 평범한 베타인 이재민, 그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의, 오직 나만의 은은한 향기를 두고 싸우기 시작했으니까.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회사 점심시간이었다. 서울의 번잡한 사무실 빌딩 15층, 카페테리아는 직원들로 북적거렸다. 나는 창가 자리에 앉아 도시의 가을 풍경을 보며 밥을 먹고 있었다. 25살, 베타로서의 삶은 늘 이렇게 조용했다. 알파나 오메가처럼 강렬한 페로몬을 뿜어내지 않으니 사람들 사이에서 눈에 띄지 않았다. 나의 향기는 희미한 커피와 책 냄새가 섞인 별다른 매력이 없는 그런 것이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었다. 태영이는 대학 시절부터 아는 선배였다. 28살 알파, 건장한 체격에 항상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같은 동아리에서 만나 졸업 후에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가 이 회사에 입사한 건 반년 전, 우연히 재회한 기쁨으로 우리는 곧잘 점심을 함께 먹었다. 지훈이는 최근에 입사한 신입, 26살 알파였다. 부서가 달랐지만 카페테리아에서 마주칠 때마다 친근하게 인사했다. 그의 미소는 부드러웠고 말투는 조심스러웠다. 나는 그저 평범한 동료로 생각했다. 그런데 그날 태영이가 내 테이블에 쟁반을 들고 앉자마자 공기가 변했다. 재민아, 오늘 내 향기 좀 이상하지 않아? 그의 코가 살짝 벌름거렸다. 나는 웃으며 대꾸했다. 형, 또 무슨 소리야? 베타 향기라 별로 안 나잖아. 그런데 그때 지훈이가 지나가다 멈춰 섰다. 이재민 씨, 여기 앉아도 돼요. 그의 눈이 나를 스치며 갑자기 코를 킁킁거렸다. 이 냄새. 커피와 책. 그런데 왜 이렇게 끌리죠? 태영의 젓가락이 쟁반에 부딪혔다. 뭐? 지훈아, 너 지금 재민 향기 맡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 날이 섰다. 지훈이는 당황한 듯 웃었다. 아, 선배님. 그냥 우연이요. 하지만 태영은 물러서지 않았다. 우연? 그 향기는 베타라고? 아니, 이건 알파가 맡을 만한 게 아니야. 재민이는 내 사람이야. 테이블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주변 직원들이 힐끔거렸다.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형, 지훈 씨, 그만해. 나 베타잖아. 향기 때문에 싸울 일 없어.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태영의 페로몬이 은은히 퍼지며 공기를 압도했고 지훈의 부드러운 알파 기운이 그에 맞서 물결쳤다. 선배님, 재민 씨는 누구고도 아니에요. 그 향기는 자유로운 거예요. 지훈의 말에 태영이 벌떡 일어났다. 자유? 내가 뭘 알아? 재민이와 나는 5년 전부터 그의 말꼬리가 떨렸다. 나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5년 전? 태영이가 나에게 그런 감정을? 그리고 지훈이도? 이 모든 게 내 향기 때문이라고? 점심시간이 끝난 후 나는 화장실로 도망쳤다. 거울 앞에서 손을 씻으며 내 목덜미를 만져보았다. 베타의 피부는 평범했다. 왜 갑자기 내 향기가 그들을 미치게 만드는 걸까? 회사 복도를 걸으며 머릿속이 복잡했다. 서울의 가을 바람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더웠다. 그날 저녁 태영이의 메시지가 왔다. 미안해, 재민아.
하지만 그 향기. 나한테는 특별해. 지훈이도 곧 뒤따랐다. 오늘 일, 불편했죠? 그런데 그 냄새가 잊히지 않아요.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았다. 25살의 삶이 이렇게 뒤집힐 줄이야. 베타로서 나는 늘 중간에 서 있었다. 알파들의 강렬한 끌림이나 오메가들의 감수성을 동경했지만 나 자신은 그저 평범했다. 그런데 이제 두 알파가 나를 두고 싸운다니.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다. 내 안에 무언가가 깨어나는 기분이었다. 어쩌면 이 향기는 나의 숨겨진 감정, 오랜 세월 묻어둔 사랑의 신호일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었다. 서울의 아침은 항상 바빴다.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 하지만 어제의 그 사건 후 모든 게 달라 보였다. 회사에 도착해 자리에 앉자 태영이가 다가왔다. 재민아, 어제 일 때문에 미안. 커피 한 잔 사줄게. 그의 미소는 어색했지만 눈빛은 여전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형, 왜 갑자기 그랬어? 나 베타인데. 그는 자리에 기대며 속삭였다. 베타라서 더 끌려. 알파들은 늘 강한 페로몬에 익숙하잖아. 그런데 내 향기는 조용하지만 깊어. 대학 때부터 느꼈어. 내가 웃을 때마다 그 냄새가 나를 사로잡았어. 나는 심장이 쿵쾅거렸다. 5년 전 동아리 여행에서 태영이가 나를 챙겨준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 나는 그저 선배의 친절이라고 생각했다. 형, 나한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런데 말 못했어. 베타와 알파 사이에선 사회가 허락하지 않으니까. 한국 사회에서 ABO 계급은 여전한 벽이었다. 알파는 리더, 오메가는 보호받아야 할 존재, 베타는 그 사이의 평범한 사람. 특히 동성 간의 끌림은 더 조용히 묻혔다. 나는 태영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주위를 의식해 손을 거뒀다. 그때 지훈이가 지나가다 멈췄다. 재민 씨, 자료 좀 봐주실래요? 그의 미소 뒤에 숨겨진 긴장감을 느꼈다. 태영의 눈이 다시 날카로워졌다. 오후 미팅에서 세 사람은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됐다. 분위기는 어색했다. 지훈이가 자료를 설명하며 나를 자주 쳐다봤다. 이 부분, 재민 씨 생각은 어때요?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태영은 팔짱을 끼고 침묵했다. 미팅이 끝난 후 복도에서 태영이 지훈을 붙잡았다. 야, 박지훈. 재민이 건드리지 마. 지훈은 물러서지 않았다. 선배님, 재민 씨는 제 동료예요. 그 향기는 나도 느껴요. 어제부터 머릿속에서 맴돌아요. 나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 가슴이 아팠다. 왜 나 때문에 그들이 싸우는 걸까? 퇴근 후 나는 혼자 한강 공원으로 갔다. 가을 잎이 바람에 흩날렸다. 벤치에 앉아 스마트폰을 켰다. 베타의 감정에 대한 검색어를 쳐봤다. 베타 알파 끌림 가능, 결과는 희박했다. 대부분 알파 오메가 커플에 대한 이야기였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어쩌면 이건 내 환상일 뿐일지도. 그런데 그날 밤, 지훈이의 전화가 왔다. 재민 씨, 잠깐 만나요. 이야기 좀 해요. 우리는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미안해요. 태영 선배님과 싸운 거 당신 때문이에요. 나는 물었다. 왜 나야? 알파들은 보통 오메가를,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게 아니에요. 재민 씨의 향기는 평화로워요. 제가 입사한 후 스트레스에 시달렸는데 그 냄새가 저를 진정시켜줬어요. 마치 집 같은 느낌? 그의 고백에 나는 놀랐다. 지훈이는 어린 시절 알파로서의 압박을 이야기했다. 가족의 기대, 끊임없는 경쟁. 베타처럼 자유롭고 싶었어요. 재민 씨는 그걸 상징해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나도. 모르겠어. 태영 형도 비슷한 말을 했어. 지훈의 눈이 어두워졌다. 태영 선배님은 오래전부터 당신을 좋아했대요. 그런데 왜 이제야 싸우는 거죠? 그 질문이 나를 괴롭혔다. 다음 날, 태영이와의 대화에서 진실이 드러났다. 재민아, 내 향기가 최근에 강해졌어. 스트레스 때문인가, 나는 최근 프로젝트로 지쳤음을 인정했다. 베타의 향기는 감정에 따라 변했다. 내 안의 혼란이 그들을 자극한 거였다. 태영은 나를 안아주려 했지만 나는 물러섰다. 형, 나 아직 내 감정을 모르겠어. 시간이 흘렀다. 한 달 후, 회사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사건이 터졌다. 카페테리아가 장식으로 물들었다. 나는 와인 잔을 들고 서 있었다. 태영과 지훈이 동시에 다가왔다. 재민아, 춤출래? 태영의 손이 내 어깨에 닿았다. 지훈이 끼어들었다. 재민 씨, 저랑 산책 어때요? 공기가 다시 팽팽해졌다. 주변 사람들이 속삭였다. 베타가 두 알파를, 나는 도망치듯 파티를 빠져나왔다. 한강 다리 아래,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울었다. 왜 나일까? 베타로서의 삶이 이렇게 복잡할 줄이야. 그때 태영의 전화. 재민아, 어디야? 미안해, 지훈도. 재민 씨, 기다릴게요. 나는 답하지 않았다. 그 밤, 나는 결심했다. 이 감정을 직면해야 한다. 내 향기는 단순한 냄새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사랑, 나의 두려움, 나의 자유였다. 새해가 밝았다. 서울의 겨울은 혹독했다. 나는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맡아 바빴다. 태영과 지훈과의 관계는 어색하게 유지됐다. 점심시간에 마주치면 인사만 하고 지나쳤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그들의 고백이 맴돌았다. 베타의 감정은 알파처럼 폭발적이지 않았다. 조용히, 깊게 스며들었다. 나는 도서관에 가서 ABO 심리학 책을 빌렸다. 베타의 숨겨진 끌림이라는 챕터를 읽으며 눈이 커졌다. 베타도 알파를 사랑할 수 있었다. 단지 페로몬이 약해 표현이 늦을 뿐. 2월, 발렌타인 데이가 다가왔다. 회사에서 초콜릿 이벤트가 열렸다. 나는 태영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 고마워, 형, 지훈에게도. 잘 부탁해요. 그날 카페테리아에서 태영이 먼저 다가왔다. 재민아, 이거, 그는 나에게 핸드메이드 쿠키를 건넸다. 베타 향기에 어울리는 거 골랐어. 지훈이 보고 웃었다. 선배님, 저도 준비했어요. 그의 선물은 책이었다. 평범한 삶의 아름다움, 나는 웃었다. 둘 다 고마워. 하지만 그날 저녁, 태영이 나를 불러냈다. 한강 공원에서 우리는 산책했다. 눈 쌓인 길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다. 재민아, 나 진심이야. 지훈이는 아직 모르는 애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멈춰 섰다. 형, 나도 형을 좋아해.
하지만 지훈 씨도 이게 뭐야? 태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선택해. 나 없인 못 살아.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다. 선택. 베타의 삶이 선택의 굴레일 줄이야. 다음 날 지훈과도 이야기했다. 카페에서. 재민 씨, 태영 선배님과 사귀세요. 저는 그냥 지켜볼게요. 그의 미소가 슬펐다. 왜? 내 감정은,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알파로서 포기할 줄 알아야 해요. 당신의 행복이 중요해요. 나는 혼란스러웠다. 3월, 봄꽃이 피기 시작했다. 회사 야유회에서 우리는 바다로 갔다. 부산의 파도 소리가 마음을 달랬다. 밤바다 앞에서 태영이 나를 끌어안았다. 재민아, 사랑해. 그의 키스가 가볍게 스쳤다. 감정적인, 순수한 키스. 하지만 지훈의 시선이 멀리서 느껴졌다. 그는 혼자 앉아 바다를 봤다. 나는 태영을 밀어냈다. 형, 아직 시간이 필요해. 야유회 후, 내 삶이 변했다. 나는 상담소를 찾았다. LGBT 상담소, 서울의 작은 곳, 베타로서 알파를 사랑하는 게 죄예요. 상담사는 웃었다. 아니요. 사랑은 자유예요. 당신의 향기가 증거죠. 그 말에 눈물이 흘렀다.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다. 나의 향기는 나 자신을 위한 거야. 4월, 벚꽃 시즌. 태영과 지훈의 싸움이 다시 터졌다. 미팅 중, 태영이 지훈의 의견을 무시했다. 내가 재민이 건드릴 자격 없어. 지훈이 일어났다. 선배님, 그만하세요. 재민 씨가 아파요. 나는 소리쳤다. 둘 다 그만. 나 때문에 싸우지 마.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퇴근 후, 나는 그들을 불렀다. 카페테리아, 그날의 장소. 들어봐. 나 베타지만, 감정은 똑같아. 태영 형, 형의 강함이 좋아. 지훈 씨, 내 부드러움이 좋아. 하지만, 나 혼자 선택 못해. 우리 셋이 이야기하자. 그들은 놀랐다. 태영이 먼저 말했다. 재민아, 미안. 내 질투야. 지훈도. 저도. 무서웠어요.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했다. 과거, 미래, 사랑에 대해. 5월, 더위가 시작됐다. 나는 태영과 데이트했다. 영화관에서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지훈과도 산책했다. 공원에서 웃었다. 내 마음은 여전히 흔들렸다. 하지만 성장했다. 베타의 향기가 강해졌다. 이제는 나 스스로가 느껴졌다. 이게 나야. 여름, 6월. 회사 프로젝트가 성공했다. 축하 파티에서 태영과 지훈이 나란히 서 있었다. 재민아, 우리는 친구야. 내 선택 존중할게. 태영의 말에 지훈이 고개 끄덕였다. 나는 울컥했다. 고마워. 하지만 나 아직 모르겠어. 그날 나는 혼자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로. 바다바람이 내 향기를 날려보냈다. 그곳에서 깨달았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야. 자유로워야 해. 돌아온 후 가을이 다시 왔다. 10월, 잎이 물들었다. 나는 태영에게 말했다. 형, 사랑하지만 친구로 지내자. 그는 아팠지만 받아들였다. 지훈에게도. 지훈 씨, 내가 좋아.
하지만 천천히 그는 웃었다. 기다릴게요. 시간은 흘렀다. 2025년 겨울, 서울에 눈이 다시 내렸다. 나는 26살이 됐다. 회사에서 승진했다. 태영은 부서장으로, 지우는 내 파트너로 일했다. 우리의 관계는 안정됐다. 가끔 카페테리아에서 웃으며 추억을 나눴다. 그날, 내 향기 때문에 미쳤지, 태영이 웃었다. 지훈이 덧붙였다. 그래도 그 덕에 재민 씨를 알았잖아요. 하지만 내 내면은 여전했다. 베타로서의 정체성, LGBT로서의 사랑. 나는 블로그를 시작했다. 평범한 베타의 일기, 익명으로 내 이야기를 썼다. 독자들이 응원했다. 당신처럼 사는 베타가 많아요. 그 메시지가 힘을 줬다. 1월, 새 프로젝트. 태영과 지훈과 팀을 이뤘다. 밤늦게 사무실에서 일하다. 피곤한 우리 셋은 이야기를 나눴다. 태영의 과거, 알파 가문의 압박으로 사랑을 숨겼다. 지훈의 고백, 입사 전, 베타 친구를 잃은 슬픔. 그 친구 향기가 재민 씨 같았어요.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도. 가족에게 말 못했어. 베타라서 그냥 지나갈 줄 알았어. 그날 우리는 포옹했다. 감정적인 형제 같은 포옹. 페로몬이 섞이지 않았다. 순수한 연결. 2월, 나는 가족을 만났다. 부모님 집에서. 엄마, 아빠. 나, 남자를 좋아해.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가 말했다. 재민아, 내가 행복하면 돼. 어머니가 안아줬다. 눈물이 흘렀다. 한국 사회가 변하고 있었다. 천천히. 3월, 봄비가 내렸다. 지훈과 데이트. 한강에서. 재민 씨, 이제 나 어때? 그의 손이 떨렸다. 나는 키스했다. 부드럽게. 좋아, 태영에게도 솔직히 말했다. 형, 이제 지훈 씨야. 그는 웃었다. 알았어. 행복해라. 하지만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다. 4월, 태영의 위기. 프로젝트 실패로 상사에게 질책받았다. 알파의 자존심이 상했다. 그는 술을 마시고 나를 불렀다. 재민아, 나 포기 못해. 그의 눈이 붉었다. 나는 안았다. 형, 너 혼자서도 강해. 나 없어도 그 밤 우리는 울었다. 우정의 눈물. 5월, 지훈의 제안. 재민 씨, 같이 살까? 나는 망설였다. 베타의 두려움. 천천히, 그는 이해했다. 6월, 여름 축제. 우리는 셋이 갔다. 불꽃놀이 아래 추억을 나눴다. 내 향기가 바람에 흩어졌다. 자유롭게. 7월, 더위 속에서 나는 책을 썼다. 향기의 비밀, 내 이야기. 출판사에서 연락 왔다. 인상적이에요. 8월, 출간. 서점에서 본 내 책, 가슴이 벅찼다. 태영과 지훈이 사인회에 왔다. 자랑스러워, 그들의 미소. 9월, 가을 바람. 지훈과 동거 시작. 아파트에서. 작은 행복. 커피 향과 책 냄새가 집안을 채웠다. 태영은 종종 방문. 형제처럼. 10월, 다시 카페테리아. 그날처럼. 하지만 이제 웃음이 가득했다. 2026년 봄, 나는 27살.
책이 베스트셀러 됐다. 인터뷰에서 말했다. 베타도 사랑할 권리가 있어요. 사회가 반응했다. LGBT 운동에 합류. 태영은 정치에 관심 생겼다. 법 바꾸자. 지호는 나와 함께 자원봉사. 여름, 여행. 제주 다시. 바다 앞에서 지훈과 약속. 영원히 태영의 축하 메시지. 행복해. 가을, 결혼. 한국에서 동성 결혼 아직 아니지만 우리는 서약했다. 작은 의식. 친구들, 가족. 눈물과 웃음. 겨울, 새해. 카페테리아에서. 그날처럼 우리는 웃었다. 내 향기는 이제 우리 모두의 것이었다. 하지만 삶은 계속. 2027년 아이 입양. 베타 커플로서. 작은 소년. 아빠, 그 말에 모든 게 같이 있었다. 시간이 흘러 2030년. 나는 30살. 작가로 성공. 태영은 의원. 지우는 교사. 우리는 여전했다. 카페테리아 추억, 영원한 시작. 2026년 여름, 제주도의 바다가 우리를 맞이했다. 지훈과 나는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다. 파도 소리가 마음의 소음을 씻어내는 듯했다. 재민아, 여기서 결혼하자. 지훈의 말에 나는 웃었다. 아직 법이, 그는 고개를 저었다. 법이 아니야. 우리 마음, 그날 밤, 별 아래서 우리는 맹세했다. 영원히 함께, 태영의 영상 메시지가 왔다. 축하해. 나도 곧 올게. 돌아온 서울은 여전했다. 하지만 내 책, 향기의 비밀이 화제였다. TV 인터뷰에서 나는 말했다. 베타의 사랑은 보이지 않지만 가장 깊어요. LGBT로서 나는 자유를 외칩니다.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 메시지와 비난 댓글. 베타가 왜 저래? 나는 상처받았지만 지훈이 안아줬다. 내가 용기야. 8월, 가족 모임. 어머니가 물었다. 재민아, 그 책, 진짜야. 나는 고개 끄덕였다. 네, 지훈 씨와 함께해요. 아버지가 한숨 쉬었다. 사회가 아직, 하지만 동생이 말했다. 오빠, 멋져. 눈물이 흘렀다. 한국의 가족은 변하고 있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9월, 태영의 위기. 그의 연설에서 ABO 차별을 비판했다. 알파만 리더? 베타의 목소리도 들어라. 언론이 달려들었다. 알파 의원이 왜? 그는 나를 불렀다. 재민아, 내 책 덕분이야. 우리는 술잔을 부딪혔다. 형, 고마워. 10월, 지훈의 학교 이벤트. 그는 LGBT 교육을 제안했다. 반대가 컸다. 아이들에게 왜? 나는 연설했다. 사랑은 가르쳐야 해요. 학생들이 박수쳤다. 변화의 물결. 2027년 봄, 나는 강연 투어. 전국을 돌며 이야기했다. 부산에서 한 청년이 말했다. 저도 베타예요.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웠다. 지호는 곁에서 지켰다. 내가 비디야. 여름, 입양 절차. 작은 소년 민호. 5살, 버림받은 아이. 아빠, 그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지훈과 나는 울었다. 우리 가족이야. 가을, 태영의 선거. 그는 승리했다. 재민아, 내 덕분 파티에서 우리는 춤췄다.
옛 추억처럼. 겨울, 민호의 첫 크리스마스. 집의 불빛. 행복해, 내 향기가 집안을 채웠다. 사랑의 향기. 2028년, 반대 운동. 보수단체가 우리를 공격했다. ABO 질서 파괴, 시위에서 태영이 보호했다. 그만해, 지웅과 나는 숨었다. 민호가 물었다. 아빠 무서워, 나는 안았다. 아니야. 사랑이 이겨. 여름, 법 개정 운동. 태영의 법안. 동성 결혼 허용, 나는 증언했다. 베타의 사랑도 평등해요. 청문회에서 눈물. 가을, 위기. 지훈의 가족 반대. 알파가 베타와 그는 싸웠다. 사랑이야, 나는 지지했다. 겨울, 승리. 법 통과. 우리는 결혼했다. 공식적으로. 2030년, 5년 후, 민호 10살. 학교에서 아빠들 멋져, 태영은 장관. 우리는 모임. 카페테리아에서. 그날부터 시작됐지, 웃음. 내 책 시리즈 출간. 향기의 여정, 결말, 사랑은 시간과 함께 성장한다. 베타의 평범함이 가장 강한 힘. 서울의 봄, 우리는 걸었다. 내 향기, 이제 세상의 일부. 자유와 사랑의 증거.